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전부터 미국과 이란 이슈와 함께 우리 시장 코스피는 1% 하락 출발하면서 2150선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3%가 넘게 빠지면서 어제 시장 640선까지 빠졌습니다. 이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이상 오르면서 117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한때는 1179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격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앞으로도 전망이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예, 이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예,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그 신세계 그룹 계열의 패션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동사는 작년 상반기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30만 원대 돌파를 한 뒤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주력 브랜드인 그 비디비치 매출이 다소 부진한 것을 통해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그 15만 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크게 했었습니다. 이후 그 비디비치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기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 12월 부근 저항 구간에서 소폭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300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최근에 안착을 했고요. 좀 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이슈적인 부분들과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면세주들이 좀 다시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추천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그 동사의 명품 슈즈 라인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탈리아의 럭셔리 슈즈 브랜드 주세페 그 자노티의 국내 판권을 확보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그 일전에 비디비치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와 관련된 이러한 브랜드, 그 고급 브랜드를 통해서 같이 매출 구조를 확대시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추가로 비디비치 중화권 톱배우 왕대륙을 모델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매출적인 부분들이 극대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가 앞으로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그 방안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의 매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이러한 이슈 때문에 단발성으로도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단발성으로 그 호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성장세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7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 이창훈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호 본부장의 수요일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요. 6.3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7.78%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파트론 올라와 있는데요. 8.8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10%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27% 넘어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요일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뉴프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0.96%, 4위에는 코맥스 5.19%, 3위에는 현대약품 5.62%, 2위에는 AD칩스 6.16%, 1위에는 유니슨 올라와 있습니다. 6.2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윤여민 팀장의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7.3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는 하체기위원회 대창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8%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8%의 수익률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5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키네마스터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7% 넘게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이고요. 2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달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이 80%에 가깝습니다. 네, 리뷰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부장님께서 삼성전기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0% 가깝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에 동사의 주가가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 시장의 약세에 따라서 장중에 4% 이상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여전히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오늘 시장이 꽤나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예상가 또한 2%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전혀 꺾인 게 아니라는 점, 이 점을 토대로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현대약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현재 수익률 5%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전일 이제 뭐 코스닥 지수가 이제 뭐 마이너스 3% 넘게 이제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된 모습입니다. 일단 뭐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전일 낙폭에 따른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프랑스 이제 바이오 기업 이제 유클로아와 이제 뭐 자폐 범주성 장애 치료제 국내 라이선스 이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일단 기관의 보유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뭐 지수가 이제 전일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거의 보유 물량을 이제 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급 자체적으로 이제 개인은 굉장히 보유 물량을 많이 정리했는데 그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이 다 받아서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늘어났다는 점 역시 수급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목표가가 5,750원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해당 가격대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가격대까지는 홀딩하는 관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급락을 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청호 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흐름부터 짚고 오늘까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옵션 만기죠. 이 옵션 만기 이전에 과연 어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 놓았는지, 그게 오늘 시장에서의 방향성과 심지어 변동성까지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꽤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물이든 현물이든 매도 물량은 우선은 배제하고요. 옵션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콜옵션 같은 경우 외국인은 어제 49억 원, 풋옵션은 3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물량이었고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강하게 쳐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방향성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향성은 외국인도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으로 인해서 양매수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여러 가지 행사 가격의 옵션을 매수 포지션을 쳐놓게 되는 스트랭글 매수 포지션을 쳤습니다. 그렇게 간밤 미 증시가 꽤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야간 선물 지수 기준 293.50포인트, 1.15% 상승했고요. 옵션 가격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가격 297.50까지 무려 5배, 많은 295.00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장에서 6배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자체를 예상 체결가도 현재 약 1.2% 정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방향성 또한 이제 위쪽으로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될 만한 것은 시장이 개장을 함과 동시에 어제 이렇게 쳐놓은, 구축해놓은 포지션을 빠른 시점에 정리를 하는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정리를 하는가, 바로 그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가 개장과 함께 빠르게 종목을 정리해버리거나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모두 청산을 해버리게 되면은 시가가 거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청산 속도가 조금은 더디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런 현상이라고 하죠. 시가가 어느 정도는 저점 구간을 다지고 그 이후로는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원웨이 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환산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수 자체는 최대 2192포인트, 그리고 최소 2174포인트,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행사 가격 295.00이라고 하는 해당 선물 지수가 내 가격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적어도 시장이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을 크게 하는지, 그렇게만 된다면 추후에 시장이 꽤나 어렵거나 또다시 불안해진다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 자체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장은 관망하면서 얼마만큼 상승력이 나오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충돌입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이 이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돌을 이제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이란이 어느 정도 이제 보복성 공격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보복성 공격이 이제 뭐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게, 일부러 이제 인명 피해가 없게끔 그 시간과 장소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이제 뭐 전면전이나 이제 또 무력적인 보복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성명 바로 뒤에 또다시 이제 뭐 그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 내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발사의 그 배후 세력이 이제 이란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는 이제 뭐 친이란 뭐 시아파 민병대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 이제 긴장이나 갈등 고조,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겠고, 때문에 이제 뭐 한국 증시가 전일 미국 증시처럼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첫 이제 옵션 만기일인 것만큼 이제 프로그램 매도 우위 장세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방산주나 이제 석유 관련주는 사실상 지금 뭐 이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만큼 그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어제 이제 폭락했던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은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제 전일 같은 과대 낙폭은 조금 많이 제한이 되고 반등하거나 이제 관망하는 장세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좀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본부장님께서 오늘장에서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저도 어제 차트를 계속해서 좀 돌려보다가 네. 오늘 조금 전에 반용민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소비재 또 그중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최근 좀 급등 흐름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게 연초에 나왔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흐름이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오늘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죠. 그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화학 관련주, 석유화학, 그리고 방산주였는데 지금 어제 연설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란 외무부에서도 명확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록 해당 변수가 장기화는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만큼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어제까지 상승 흐름이 매우 좋았던 방산주나 또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을 거래했던 또는 거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 진입은 절대 금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손실만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관심을 줄여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중국발 폐렴이죠. 저도 오늘 오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그 폐렴 관련된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종목들을 하나하나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시가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중국산 폐렴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 눈여겨보시다가 장 초반에 빠르게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 특히 어제였죠.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중형 소형주들은 그래도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어제와 같은 폭락장에서도 굳건히 버텼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그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좋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당연히 외국인이 더 좋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도체 중형 소형주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십시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 한 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섹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에 따라서 종목들이 역시 움직이겠지만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반도체라는 것. 반도체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섹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중국 폐렴 관련주가 이제 지금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체시스나 뭐 파루, 고려제약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3월달에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것만큼 이제 뭐 중국 관련주들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제 뭐 카지노 이제 이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올해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상승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함께 어제 우리 시장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 급락했지만은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WTI는 5% 가깝게 급락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하면서 58,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어제 장중 한때에는 이 99,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1.4% 이상 상승하면서 98,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1,000원 오른 184,0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넘게 상승하면서 40만 원대에서 41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빨간불인데요. LG생활건강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합니다. 현대차 계열들 오늘 갑니다. 현대차 1%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3,5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이 됐고요.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24만 5,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7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고 LG화학도 오늘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30만 6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LG생활건강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네요. 134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1%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179선까지 올라오면서 2분 만에 28포인트 올려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단숨에 640선에서 656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모두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어제 빠졌던 만큼 오르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51,1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이 됐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5%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10만 7,4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NM은 1% 강세 15만 3,300원대 그리고 펄어비스는 어제 급락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지지부진하고요. 약보합권 18만 2,8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다시 8만 1,000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견조한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도 좋습니다. KMW 5% 가까운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55,2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릭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깨졌던 9만 원 선이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메딕톡스 3%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1만 원대에서 32만 원대까지 회복이 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머트리얼즈가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어제 내렸던 것보다 더 큰 상승 흐름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19,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회복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MS 오토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골격이 되고 있는 차체 부품의 제조 및 생산을 현재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가 동사의 경영 환경을 매우 우호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동사가 테슬라에 대한 부품 공급 확대를 진행할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덕분에 전체 매출의 18% 수준이었던 2,300억 원 수준이 추후에도 꾸준히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는 이 비중을 35%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처를 확보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업 가치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동사의 기업 가치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심지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상용화를 이미 시행을 했죠. 그래서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공급, 수요 모두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동사 자체에 대한 기업 가치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우선 지난 10월이었죠. 지난 10월에 있었던 고점을 한 번은 돌파하지 않을까. 다만 그 이전의 고점이 7,130원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우 큰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의 저항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 우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무선 통신 장비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다른 것보다 5G, 이 5G를 이끌고 있는 대장 종목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였죠.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섹터 역시 5G였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2배 이상 오른 거는 너무 많았고요. KMW 같은 경우에는 약 7배까지의 상승 흐름도 나왔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올 12월까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5G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대세이자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G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반드시 늘어나게 될 거고 우리 일반 개인도 5G 시장에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성장성, 그 성장 가능 파이는 어찌 보면 매우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대장 종목인 KMW의 주가 충분히 현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동사의 주가가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난 11월 4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은 이후 5만원 선 내외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연초였죠. 올해 첫날 다시 한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KMW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75,000원, 손절 가격은 4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KMW가 장중에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55,000원대까지 올라갔고 현재는 54,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좀 가격에도 삼아도 될까요?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1월 첫날이었잖아요. 네. 이때 고가가 57,300원인데 이후로 주가가 밀렸던 것은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밀렸다고 봅니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나왔지만 기관이 매수 우위는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크게 큰 폭의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 가격을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상당히 넉넉하게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 또한 여러분들이 높게 설정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오늘 4% 정도의 상승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할 종목은 이제 웰크론입니다. 일단 이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뭐 산업용 그리고 이제 뭐 생활용 섬유 제품 제조업 그리고 이제 복합 방사 방식의 나노 섬유를 이용한 이제 부지포 필터 여제 제조업 그리고 이제 방탄복 등 이제 방탄 산업 관련 품목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 입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뭐 주요 종속 회사로는 이제 뭐 웰크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웰크론 한테, 뭐 웰크론 강원 등이 있습니다. 일단 뭐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인식된 게 이제 뭐 미세먼지용 마스크 생산 업체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미세먼지 마스크 생산 업체이긴 한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뭐 흑사병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계속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이 흑사병이라는 게 이제 뭐 공기 중으로도 이제 병원균을 이제 옮길 수 있는 이제 폐렴형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마스크 관련주가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뭐 이런 흑사병 관련주로 편입돼서 상승할 가능성 이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제 그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 방산 사업을 이제
확대 및 강화하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 스마트 컴포지트를 이제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 스마트 컴포지트는 이제 방산 소재 및 그리고 이제 방탄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 이제 뭐 초강량 그리고 이제 고강도 복합 소재의 제조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컴포지트 인수를 통해서 이제 뭐 핵심 사업 분야인 이제 뭐 개인 방어용 이제 뭐 방탄복 사업의 강화는 물론 이제 고강도 방탄 소재에 적용이 가능한 이제 뭐 차량 및 장갑차 방탄 분야 그리고 이제 선박 방탄 분야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뭐 방산 나중에 이제 뭐 방산 산업 관련해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뭐 매출 증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이제 웰크롬 같은 경우는 이 지뢰 제거용 폭발물 처리 이제 생산 업체이기도 한데 이제 뭐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남북 평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DMZ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상황이 그다지 뭐 좋지 않지만 혹시라도 후에 이제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긍정적인 기조가 보이게 된다면 뭐 해당 DMZ 관련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최대 주주 지분율 20%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재무 상태는 뭐 굉장히 양호해 보이고 이제 뭐 전일 코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3% 빠진 것에 비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이제 뭐 주가 관리 및 방어가 들어온 모습이라 이제 뭐 주가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매수가는 뭐 현재가 이하부터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 4,150원, 손절가 3,34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이때 오늘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뭐 긴장 완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성명 발표로 인해서 이제 뭐 방산 관련주 그리고 이제 석유 화학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드론 관련주가 이제 금일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 드론 관련주로 올랐었기 때문에 금일 이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 인식하면서 이제 관련된 설명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 관련 제품 공급 사업 부문과 그리고 이제 통합 배선 솔루션 그리고 이제 드론 제품 등을 판매하는 부분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 드론 유통 업체입니다. 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 이제 DJI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이 드론 및 관련 기기의 이제 국내 유통 그리고 이제 서비스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드론 관제 시스템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고 이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서 이제 뭐 방산 관련주와 드론 관련주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이제 드론에 대한 이제 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앞으로 이 드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드론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 122억 4천만 달러에서 이제 2026년 그리고 221억 2천만 달러로 성장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 만큼 이 드론 시장에 대한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뭐 정부 자체도 이제 드론 산업에 대한 육성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 이제 뭐 금일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또한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래픽 카드 시장 점유율 이제 1위 업체로 이제 뭐 라데온 및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이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이제 암호 해독 과정에 있어서도 이 고성능 C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제 후에 그래픽 카드 수요 증가 역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대 주주 지분율 이제 46% 그리고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 보이고 금일 어느 정도 이제 개파락이 있었지만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양봉 전환한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부터 이제 금일 저가까지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6,700원, 손절가 4,95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센트럴 모텍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인기가 굉장한데요.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일단 센트럴 모텍은 오늘 5%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청훈 부장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사가 테슬라에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동사가 자랑하고 있는 알루미늄 경량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와 어느 정도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가 금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쇠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만들기가 쉽고 소재 자체가 가볍습니다. 열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강성 자체가 쇠보다 좋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차체 자체의 경량화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연비를 올리기 위해 연비를 최대한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차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료가 되는 전기 가격도 낮고 원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재화로서 또는 대체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테슬라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든 기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 수요자, 국민이 되겠죠. 국민들도 전기차를 추후에 계속해서 타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파이 자체가 커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이 운영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체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원유 관련된 종목들, 제가 어제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미 증시, 전 세계적인 증시는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그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보다는 전기차와 같은 기타 에너지, 즉 대체 에너지가 활성화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도 유가라고 하는 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탈피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란과 이라크 분쟁이 지금 어느 정도는 적어도 어젯밤 기준으로는 소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전일 대비 등락률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어쨌거나 센트럴 모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신규 상장 이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런 기업,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이 종목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가 갈아치웠는데요. 2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오늘 58,4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큰 폭으로 사들였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국인들이 5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순매도 1위 종목에 현재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작년 이제 뭐 반도체 쪽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올해 역시도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또 그래도 상승을 해줘야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작년 한 하반기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대비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뭐 이제 55,000원대까지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올해 이제 한 해를 봤을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복세에 따라서 이제 뭐 그에 따른 이제 가파른 이제 실적 성장 및 개선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해 한 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눌림목 조정은 있을지언정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뭐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가져가면서 흐름을 지켜봐도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뭐 신규로 이제 들어가는 거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눌림목 조정이 한 55,000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가격대까지 살짝 소폭 조정을 줄 때 이제 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굉장히 괜찮을 듯 보여집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중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인데요. 폐렴 소식이 어제 전해져 왔었죠. 이와 함께 마스크 관련주가 잘 갑니다. 특히나 모나리자의 한 마스크가 평소에 2배에서 3배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재고가 부족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청호 보좌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발병된 이 폐렴 국내에서 어제였죠.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모나리자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르고는 있는데 사실 수혜 종목이라고 생각할 만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4% 정도 수준인데 동사가 속한 시장이 거래소예요. 그런데 오늘 거래소 또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모나리자가 아니더라도 대다수 종목들이 1%, 2% 정도의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폐렴 관련된 종목들,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제 눈에 보이는 게 체시스, 파루, 제일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지금 20%, 1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모나리자는 이제 3.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가 저는 하루 만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환자가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 수혜를 민감하게 받는 체시스라든지 파루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시점에서 모나리자는 가급적이면 현 시점에서는 눈여겨보기보다는 추후 흐름이 조금 더 개선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호 본부장 그리고 JP소프트의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덜 빠지기도 했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어제 들어왔던 동훈 아나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IR을 개최를 했는데요. 그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브 칩이라든지 OIS, 즉 손떨림 보정 칩 설계 전문 업체로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공장이 없고요. 관련된 그 드라이브 IC를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 이제 작년에 어떤 이슈는 OIS,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관련된 드라이브 IC가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는 상황인데 작년 3분기에 중국의 화웨이사 주문 세도로 결국은 약 400만 개 정도가 매출이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그 신성장 제품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3분기 대비 약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갔는데요. 3분기에는 약 400만 개 나갔다고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는 1,300만 개 정도가 화웨이향으로 물량이 나간 것으로 최근 IR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반기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실적 자체가 3, 4분기 들면서 우상향 쪽으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쟁사 미국의 온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펄스 밴드로 화웨이의 손떨림 보정 OIS 드라이버 IC가 나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가시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 제품의 AF, 즉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는 올해 약 10억 개 정도 매출을 할 것으로 회사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OIS 드라이버 IC는 올해 약 1억 개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분기부터 꾸준한 물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화웨이가 말씀드렸듯이 모델인 메이트란 모델과 P40 스마트폰 모델 채용해서 아너라는 중저가 모델까지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또 확대될 것을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공급되면서 하반기에 만약에 샤오미나 오포 등에 대한 거래도 매출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매출 확대도 있습니다. 만약에 샤오미와 오포까지도 확대가 된다면 연간 OIS 매출이 약 400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 매출 가이던스가 약 1000억에 가깝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실적이 매출이 약 800억대 이상 나올 것 같고 OP 마진도 20% 정도 본다면 작년 OP 마진율보다 올해가 한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7,200원 구간의 늘림 구간 매수 공고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1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26%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17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간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장 출발 강했습니다. 83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 좀 빠지면서 21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팝니다. 기관이 6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들 매수하지만 외국인의 매수폭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시장 장 초반에 비해서 힘을 조금 잃은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년 2개월 만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1% 이상 상승을 가져갑니다. 현재는 5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는 58,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99,500원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오늘 이 99,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조금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98,2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그리고 네이버는 1% 강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보다 10,000원 오른 41만 8,500원대에서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에 있을 이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 종목들이 오늘 잘 갑니다. 셀트리온도 3%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7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 넘게 상승합니다. 30만 6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생활건강만이 약보합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 2%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가깝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65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56포인트에서 출발해서 3포인트 올려내면서 660선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같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들 매수하지만 매수폭마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 3%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5만 1,000원대, HLB도 5%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요. 10만 7,3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강합니다. 4%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컨텐츠주들이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8만 2,900원대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는 8만 3,000원대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6위부터 10위까지 흐름도 괜찮습니다. KMW는 4%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장 초반과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5만 5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4%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8만 9천원대에서 9만 1,000원대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메디톡스도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3%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2만 35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원 넘게 내리면서 1,161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체기 낚아채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일정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 다 잘 가거든요. 네, 어제 새벽에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좀 보고 잠에 좀 들었는데요. 28분 정도 좀 지연이 되면서 연설을 좀 했는데 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살짝 한 발 좀 물러서면서 이 보복보다는 경제 제재 쪽으로 좀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게 좀 상승세로 좀 흐름이 잡혀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선물 쪽에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코스피 쪽으로 지금 개인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급의 싸움이 장 초반에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옵션 쪽에서는 지금 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옵션 쪽에서도 매수세, 풋옵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한 배 정도, 배 이상 지금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는 거죠. 풋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에 하락에 맞춰서 해지 전략으로 좀 가는 부분인데, 이 풋옵션 쪽 수급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좀 유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출연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차트를 좀 보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그렇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그 방송에 투대 출연해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그 연설 이후에 지금 유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흔들렸죠. 그러면서 장중에 5% 넘게까지 좀 하락했었던 종목인데, 자, 그동안은 제가 그 10월 말에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또 이런 원자재, 선물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좀 가다가 이런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생물에 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매도 조금 쉬어가는 신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어제 그 음봉은 유가의 상승세를 한풀 꺾이게 했던 캔들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느 정도 유가의 상승세는 조금 예전만큼 속도는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지수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지수가 조금 최근에 며칠 동안 강세를 좀 보이다가 오늘 이제 그 5일선, 11선까지 다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갭 하락은 좋지만은 캔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여기에서 상승 1파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1파 와서 2파가 조정 구간이고 다시 여기에 3파로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추세 지표로 보는 MACD가 있습니다. MACD가 지금 상승세로 추세가 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기 1파 상승에 대한 오늘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이 수급 쪽의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메이저들의 수급이 좋지는 않다.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좀 한 발 좀 뒤로 좀 물러나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좀 시가 대비해서 시장도 밀리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현재 약간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시가 대비해서 또 전일 대비해서 강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형주 쪽에 3% 넘고, 그다음에 뭐 소형주 쪽도 한 2.8%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코스닥 쪽 종목으로, 개별적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집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어제 연설문이 조금 부드럽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에서의 대선 집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도 잡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연설이 잡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목요일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입니다. 고용 지표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쪽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제 좀 지표들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좀 상승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어디가 발표되냐? 중국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10시 30분에 1시간 조금 못 남았네요. 발표가 된다는 거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10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조금 흔들릴 때 중국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대비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흘러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이 여기에서 어제 조정을 발판 삼아서 오늘도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이 덩달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정치 테마주 꾸준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 당일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한 달이라든가 좀 일주일 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그 공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잡음이 조금 보이겠지만은 또 공천이 좀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자들의 이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하게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지율이 크게 어떤 영향에 있어서 1등과 2등이 엎치락 뒤치락이 아니라 1등이 계속해서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테마주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입니다. 이 CES에서 나온 그 제품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인공지능에 관련해가지고 제품들을 좀 선보였다라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 이제 되려면은 우선 5G가 완전히 정립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미래 성장주로서의 여러분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에그플레이션 대비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계속해서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이 대두 쪽 관련해가지고, 또 소맥주 관련해가지고, 이 곡물 가격들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서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국 폐렴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의 좀 발생한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 외에 거래소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 분위기를 오늘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뭐 첼시스라든가 뭐 파루, 그다음에 고려지약, 이글벳, 뭐 제일바이오 등 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뭐 또 다른 또 이야기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시자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화학주가 꺾였기 때문에, 한풀 꺾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심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보시자는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기대 심리보다는 제가 한번 되짚어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안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데이터 3법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보안주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든 5G든 뭐 자율주행차든 이거를 다 만들어 놓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해커에 의해서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좀 보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보완하고 같이 연관해서 가기 때문에 보완주들을 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우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장은 저 KM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M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LCD용 크린룸을 사용하는 각종 용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린룸용 글로브라든가 와이퍼, 클리너, 스모크 등 이 제품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마스크 및 방지 마스크를 좀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상태가 되면 갑니까? 바로 미세먼지 또는 과거에 사스라든가 메르스 이런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폐렴이 이제 발생했는데 원인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이제 춘절임이 다음 주면은 다다음 주네요. 좀 다가옵니다. 춘절이 되면은 대이동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질병이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로서 KM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요? 예,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33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카톡방에 좀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그 종목들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 내용들,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압축돼서 나오는 기사들 실시간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에서 좀 언급드렸던 이 내용들 전부 다 무료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고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는 미리 오신다 하면은 하루 전날 또는 뭐 방송 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들어오실 때는 하체계, 낙하체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